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이민자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또 소수의 이민자에 대한 반감, 이것이 거의 위협적인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악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겪고 또 보아왔는데 또 하나의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Cook County Forest Preserves, 칼드웰 우즈 공원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성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이 공원에 갔는데 그녀가 포르토리코 플래그의 모습을 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이 여성에게 다가와서 그런 티셔츠를 미국에서는 입어서는 안 된다 라고 시비를 걸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공원국 경찰이 이 시비를 거는 남성을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 보고 뭐하냐, 내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컴플레인을 해도 그 경찰은 종래 개입을 꺼리고 구경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녀가 당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었는지 또는 이것이 경찰 업무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드웰 우즈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의 문화의 다양성과 이민자 소수계에 대한 공격, 이것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사례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처리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포르토리코의 미국 시민입니다. 포르토리코는 아시는 대로 미국 영이고 거기 거주하는 모든 미국 시민입니다. 가해 남성은 티모시 트라이버스 62세입니다. 과거에 무단 침입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두 번째로 달려온 경찰에 의해서 결국 assault, 또 disorderly conduct, 공격, 소란 행위 등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경찰, 사건을 구경만 하던 공원국 경찰은 지금 경찰 순찰 업무에서 내근으로 업무가 바뀌었고 경찰 내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례한 남성과 티셔츠를 입은 여성과의 대결 장면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질문을 했는데 당신 왜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어?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당신 미국 시민인가? 라고 물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이 미국에서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여성과 경찰의 대화를 보면은 나는 이 에리아를 퍼밋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거친 말을 하고 공격을 한다 라고 뭔가 좀 해결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자가 당신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우물우물 하면서 몇 야드 뒤에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각계의 반응입니다. 주 상원 의원인 세너터 아이리스 마티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언어 공격을 받은 것은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자들이 소수계와 이민자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그들이 크게 대담해지고 있다는, embolden되고 있다는 좋은 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건 현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쿡카운티 커미셔너인 루이스 아로야 주니어, 나는 이 경찰의 해고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블랙이든지 브라운이든지 에이시안이든지 머슬림이든지 누구도 이 여성이 겪은 이런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르토리코의 거버너 로셀로가 직접 나섰는데 트윗을 통해서 미국은 다양성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다양성에 의해서 번영을 한 나라다.
미국의 위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속원의 백그라운드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의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카메라 밖에서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남성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How is that justice? 이게 무슨 정당한 처리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이때 Just relax 라고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 경찰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해 남성에게 저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이 공원에 있을 권리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술에 지금 취해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대가 한 행위가 바로 소란행위, disorderly conduct이다라고 체포를 했습니다. 이 소란한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는데 200만 건이나 접속이 돼서 신기한 미국의 모습을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다양성의 나라고 다양한 문화로 구성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키 데이가 있고 아이리시 행진이 있고 추석 프레이드가 있고 또 오헤어공항 입구에는 로렌스에 있던 한인타운 거리의 사진이 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최근에 일어난 것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식당에서 한국말을 한다고 나가라고 한 사건, 운전 중에 눈이 찢어졌다고 놀린 사건, 골프장에서 너하고는 골프 안 쳐라고 한 사건, 길거리에서 Hey, speak English 라고 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이시스트들이 훨씬 더 대담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질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individually 이런 피해 사건을 당했을 때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신고를 할 능력이 있는가? 또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만일 개인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인사회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 중에 피해에 대처할 준비나 능력을 갖춘 단체가 과연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 소수의 커뮤니티들이 갖고 있는 민권단체 같은 기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연 누가 커뮤니티를 교육 계몽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과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의 환경과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때 정보 전달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어째서 시카고에 살고 있는 우리의 화제의 중심부가 항상 촛불과 태극기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큰 질문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민자 소수계가 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공원 사건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냥 어리숙한 피해자가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니고 뜨내기도 아닙니다. 내가 납세자고 투표자고 주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번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7월 11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결정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에 이어 4배 규모로 추가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이달 말 발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독일이 발트해 개수관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설전해버리면서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조종받고 있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는 오는 16일 헬싱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다시 만납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설전해버린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재회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시켰다가 법원으로부터 이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은 시한 중 5세 이하에게 적용되는 마감일인 어제 곳곳에서 백팩을 맨 작은 아이들이 부모 품에 뛰어들어 몇 달 만에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서는 3개월 전에 이민국에서 강제로 부모와 헤어졌던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이 임시보호소를 떠나 아빠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부는 5세 이상 미성년 자녀들 2천여 명을 7월 26일까지 부모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브렉 캐버너 백악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회 검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열흘간 거의 먹지 못한 채 동굴 안에 고립됐던 태국 소년들의 몸무게가 평균 4.4파운드 줄어들었지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태국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태국 보건청 검역조사관은 검진 결과 그들의 몸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다며 다만 몸무게가 평균 4.4파운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소년들과 코치 외에 이들을 구하러 동굴에 들어갔던 구조대원들의 건강 상태도 지속해서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계와 이민자에 대한 이 사회의 반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공원에서 한 남성이 포르리코 깃발에 무늬로 된 티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미국에서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폭언과 시비를 거는 장면이 비디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가해 남성의 언어 공격을 단속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카운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바에서 폭행을 한 시카고 경찰관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바에서 언쟁 끝에 두 남성을 구타했는데 이 장면이 비디오를 통해 공개됐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고 자신의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의회가 불꽃놀이 폭약과 마리화나의 판매를 허락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에서는 폭약과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주의회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이들 상품을 인근 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판금 조치에 실효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가 벨기에를 1대0으로 꺾고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월드컵 준결승 경기가 펼쳐지고 결승은 주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8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기온이 90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1도.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95도, 밤 최저 74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일부 지역에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92도, 밤 최저 73도입니다.